우리 모두 태양이 뭔지 알고 왜 여름이 겨울보다 더운지도 알고 진공 상태는 완전히 빈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양은 불덩어리다. 비슷하긴 한데요. 하늘의 태양으로 보이는 그것은 무수한 핵융합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매 초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불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태양에는 산소가 거의 없죠. 태양은 노란색이다. 태양빛 같은 에너지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걸 한 가지 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흰색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죠. 우리는 태양을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봅니다. 가끔 붉게 보이기도 해요. 지구의 대기가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같은 색들을 분산시키면요. 그건 또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는 물이 엄청 희귀하다. 물을 이루는 두 원소 모두 우주에서는 가장 풍부한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물이 희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웃 행성에서 물을 거의 발견하지 못해서예요. 과학이 제안하기로는 질량의 절반까지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세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교하자면 우리 행성은 질량의 0.02%만이 물입니다. 모든 해성에는 꼬리가 있다. 실제로는 꼬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해성이 별에 가까워져서 꼬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 꼬리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성이 별의 열에 가까워질 때 흩어집니다. 해성이 가열되지 않는다면 꼬리는 생기지 않죠. 우주의 빈 공간은 춥다. 우주는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엄청 춥습니다. 영하 270도죠?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은 121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주복이 흰색인 거예요. 최대한 많은 빛과 열을 반사해야 하거든요. 궤도란 중앙에 거대한 우주물체가 있는 원을 말한다. 태양이 행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도 중력 때문이지만 반면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궤도의 중심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그들만의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춤을 추는 것 같죠? 게다가 원이 아닌 타원형의 궤도도 있어요. 여름은 우리가 태양에 더 가까워져서 더 따뜻한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여름 동안의 태양은 하루에 17시간까지 지평선 위에 있지만 겨울에는 단 6시간밖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지구의 축이 비스듬히 기울어져서 생겨나는 현상인데요. 1년 중 어떨 때는 지구의 북부 지역이 더 많은 햇빛을 받고 또 어떨 때는 남부 지역이 더 많은 온기를 받을 차례가 되죠.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일하려면 근육질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궤도에서 운동한다. 궤도에서의 중력은 몸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만큼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운동을 하는 건 지구와 지구의 중력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곧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소행성대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영화와는 달리 진짜 소행성대는 다소 지루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소행성대 안에 있는 두 개의 우주 바위 사이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먼 거리만이 있죠.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과 같아요. 우주에 있다는 것만 빼면요. 우주에서의 소리와 불.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우주선이 폭발한다 해도 불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산소를 태워버리고는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를 전달할 충분한 물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태양은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 순간마다 엄청난 폭발들을 무수히 일으키고 있거든요. 광년은 시간의 단위이다.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하거나 종종 과학 기사를 읽는 분이라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죠?
광년은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광자가 1년 안에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빛은 항상 가장 빠른 것이다. 그렇긴 합니다. 진공 상태일 때는요. 오늘날 우리는 광자를 느리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죠. 광자는 다양한 물질을 통과할 때 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반면에 전자는 이런 물질들 속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때론 빛보다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는 절대적으로 빈 공간이다. 진공 안에 물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해도 진공 상태는 실제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장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입자도 만들어낼 수 있죠. 거대 가스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해 보이긴 하네요. 목성과 토성 같은 행성들은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불리지만 깊은 내부에는 단단한 핵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사실 거대 가스 행성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탐사선이라도 가까이 가자마자 엄청난 압력에 의해 박살이 날 거예요. 슈퍼 지구 행성은 지구와 같지만 더 크다. 이 용어는 단지 크기만을 묘사합니다. 이 행성들은 지구보다 크지만 천왕성이나 토성만큼은 크지 않아요. 블랙홀은 거대한 깔때기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킨다. 블랙홀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블랙홀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밀도가 높아서 이들의 중력은 함정으로 작용되죠. 심지어 빛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른 물체들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처럼 블랙홀의 궤도를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죠.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다. 이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주 외곽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지구보다 10배 더 큰 행성이 있어야 해요. 아직 이름은 없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것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죠. 우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안다. 빛이 우리에게 가장 멀리 도달한 곳은 지구로부터 138억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만큼 뭔가가 우리로부터 138억 광년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쯤에는 훨씬 더 멀어졌을 거예요.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건 수성이지만 금성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대기가 수성에는 없는 반면 금성에는 있죠. 그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고 내부의 열을 가두고 고온의 열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린 우주 공간에는 냄새가 난다. 가끔 우주 비행사들이 불에 탄 스테이크 냄새가 난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 유영 등을 마치고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와 헬멧을 벗을 때 우주복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주의 진공 그 자체의 냄새를 맡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100만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사실 그 수는 얼마 안 됩니다. 3,000개 정도밖에 못 보죠. 우리는 다른 많은 물체들을 별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 그리고 그냥 위성들까지 말이에요. 태양계의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달은 매년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우리 또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런 이동과 움직임들은 너무 느려서 크게 신경 쓸 만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위성은 행성과 같은 방향으로 궤도를 돈다. 트리톤은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이고 태양계에서 반대로 도는 유일한 위성입니다. 또한 매년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고 언젠가는 해왕성에 의해 박살이 나서 또 다른 소행성 고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행성 간 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그럴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르죠. 어느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고 크기가 큰 물체라면 사실상 그런 속도를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것마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행성 간 여행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행성 간 여행은 굉장한 영화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주 영화가 50년짜리가 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항상 나오는 아직 멀었어요 하는 대사도 성가시잖아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